안녕하세요. 대구시 교육청 대입 내비게이션 센터입니다. 저는 대입지원관 허경아이고요. 오늘은 2024 수시 모집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입 특강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검정고시 제1회 시험이 있었고요. 제2회 시험이 8월 10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합격자 발표가 9월 1일이다 보니까 8월 중에 지원대학을 조금 결정하고 싶은 학생들은 8월 10일 이후에 가채점을 통해서 지원을 조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검정고시는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판정을 하지만 우리가 대학에 지원할 때는 좀 다르죠. 대학마다 반영 방법이 다르고 또 반영 과목이 또 다르기 때문에요. 다양한 전형으로 선발하는 그런 대학의 대입 전형에서 자신에게 좀 더 맞는 지원 방법을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로 대학에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검정고시를 치는 많은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같이 준비하면서 정시 모집을 염두에 두고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수시 모집에 지원한다면 가능할까? 조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죠? 전체적으로 대학에서 선발하는 시기는요, 보통 일반 학생들이 3학년 1학기가 끝나는 시점인 9월에 수시 모집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12월에 정시 모집이 보통 일반적으로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정시 모집 기간은 1월을 살짝 넘어가서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수시 모집과 12월 정시 모집 사이에 11월 달에 수능 시험이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 시험의 결과를 잘 모르고 수시 모집을 지원하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 조금 지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월 말에 대학은 정시 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이 있다면 추가 모집을 통해서 나머지 학생들을 중원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은 사실 지원 기회 측면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한 학생이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군별, 그러니까 가나다 1회씩 해서 총 3회 지원이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지원 기회 측면에서 수시 모집은 조금 놓치기 아까운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을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이 대학들은 지원 횟수 제한의 예외 사항입니다. 그래서 6 플러스 알파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추가 지원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지원 기회 측면에서 수시 모집이 조금 아까운 기회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다양한 선발 측면에서도 수시 모집은 조금 아까운 기회이긴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위주로 선발한다는 걸 잘 알고 계실 텐데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위주 전형, 교과 전형도 있고 종합 전형도 있고 그리고 논술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뭐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실기 실적 위주 특기자 전형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수시 모집은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창구가 되겠습니다. 자, 검정고시로 지원 가능한 수시 전형을 우리가 알아볼 때요. 몇 가지 전형들을 크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지원하기 조금 수월한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보통 일반 학생들이 내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등급,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검정고시 점수가 되겠는데요. 대학에 따라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부 대학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있는데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고교 3년 기간 내에 이 학생부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전형인데 우리는 검정고시 점수와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받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 같으면 내가 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도 우리 검정고시 학생이 지원하기에 뭐 결코 불리하지 않은 전형입니다. 대체로 논술 점수로 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또 수능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과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검정고시 점수를 내신 대신에 대체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요. 일부 대학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으신 그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요. 경북대학교를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모집 요강을 펴시면 앞쪽 부분에 전형별 지원 자격 요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검정고시 시험을 쳤는데 지원 가능한 전형은 이 대학의 어떤 전형에서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집 요강의 각 전형별로 보실 때 전형별 지원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예정자라고 적힌 경우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입학에서 졸업까지 고교 전 과정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수한 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요. 보통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을 얘기를 하는데 나는 대구에는 살았지만 대구에 고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에서는 저희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가 가능한 표현 고등학교 졸업 또 예정자 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가 중요한데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런 전형에서는 우리가 100%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대학별로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역 거점 국립대인 경북대학교입니다.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 아까처럼 지원 자격 요약 사항을 한번 보시면 지원 가능한 그런 전형들이 꽤 있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배려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별한 지원 자격이 충족이 될 때 가능하고요. 그 외 논술이라든가 이런 전형들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조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전형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로 평가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할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 전형인데요. 학생부 서류를 100% 평가하는 전형이고 면접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수능 최저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의예과나 치의예과를 제외하고 일반학과 같은 경우에는 4개 영역에서 2개 합 6 또는 7 정도 수준의 수능 최저 기준을 가지는데요. 상주 캠퍼스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원학 캠퍼스예요. 이원학 캠퍼스라고 하면 분교가 아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상격동에 있는 본 캠퍼스와 정과제도라든가 복수 전공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상주 캠퍼스로 입학하더라도 본 캠퍼스를 졸업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학생 전형을 우리가 왜 눈여겨보아야 하냐 하면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대체서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학생부와 동일하게 공인 어학 성적이나 교회 수상 실적이나 어학연수 이런 해외 봉사활동 실적 같은 것은 제출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외에 제출이 가능한 그런 실적들도 있는데요.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대체서식을 작성하거나 이렇게 할 때 모든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블라인드 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재하실 때 조금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직업이라든가 직장명이라든가 그리고 본인의 실명을 반드시 적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활동 내용에 이런 내용들을 적으시는 것은 굉장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모집 요강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은 이제 이렇게 서식을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 모집 단위, 수험번호, 성명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적으시고요. 검정고시 출신자 같은 경우에는 합격 지역, 대구. 합격일은 몇 월 며칠 이렇게 이제 적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 모든 1에서 8번까지 이 유의사항들은 정말 2번, 3번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적지 마라 하는 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재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적으려는 내용이 여기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스스로 검토하셔서 제출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자세한 내용을, 활동 내용을 적으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최대 10개 활동까지 작성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중요한 순서대로 기재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활동 내용을 적으면 좋으냐? 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에 준하는 활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한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는데요. 혹시 뭐 고등학교를 한 1, 2학년 동안 재학한 적이 있다. 그러면 학생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령 미인정학교라서 내가 검정고시를 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활동 명칭, 활동 내용을 그 활동 내용 같은 경우에 200자 이내로 적으시는데요. 교사 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사 추천서는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제출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활동 내용, 활동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대학에서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빙 자료가 있는 활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내용에 기관명은 별도로 안 적으셔야 돼요. 활동 기간은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적으시는데 대학에서 평가할 때는 이런 것들을 블라인드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활동 내용에 기관명을 적으시는 것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 가능합니다. 뭐 시험 유형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인문계열, 그리고 자연계열 1, 그리고 의치, 뭐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2 유형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시험은 11월 25일 수능 치고 있습니다. 논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논술 전형을 여러 대학에 내는 경우에는 논술 날짜가 겹치지 않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 수능을 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먼저 원서 접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수능 최저 통과 여부를 여러분들이 뭐 육모나 구모 시험 성적을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분 시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라든가 대학에서 공지한 그런 내용들을 조금 확인하셔서 시험 문제 유형이 어떤가 조금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검정고시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전형들이 또 조금 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일반 학생 전형, 뭐 기회균형, 그리고 종합 전형에서 잠재 능력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검정고시 성적이 있는 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서 지원 가능하지 않았는데요. 영남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검정고시 성적을 몇 등급으로 반영을 해주냐 하는 부분이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검정고시 성적이 각 과목에서 100점이었을 때는 내신의 2등급에 해당하는 성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원 가능한 학과들이 많기 때문에 아래 보시는 수능 최저 기준 통과 여부만 여러분들이 조금 가늠할 수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학과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명대학교입니다. 계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과 전형에서 일반 학생 기회균형 가능하고요. 종합 전형에서도 일반 학생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물론 예체능이라든가 체육특기자 전형도 가능하죠. 계명대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성적을 어떻게 반영을 해주느냐 한번 살펴보신다면 모집 요강에서 검정고시 과목의 성적이 100점일 때 내신의 2.5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학과에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2개 합 8에서 10 정도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영남대와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통과 여부를 잘 보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수능을 치지 않는 학생이라면 뭐 야간학부라든가 기독교학과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역대학들 중에서 검정고시 성적만으로 지원 가능한 전형을 교과 전형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대학교인데요. 특수교육이나 초등특수교육, 물리치료, 간호학과를 제외한 일반 학과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검정고시 98점 이상을 받으면 2등급을 줍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예, 간호, 약학, 체육교육을 제외한 일반 학과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96점 이상이면 2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과, 간호학과를 제외한 일반 학과 가능합니다. 96점에서 100점 사이라면 2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검정고시 성적을 활용해서 수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그런 학과가 있는 대학이라면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셔서 입시 결과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원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미리 검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서 접수를 어떻게 하는지, 검정고시 성적은 어떻게 제출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시 모집 원래 원서 접수 기간이 어, 각 대학별로 수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대학별로 원서 접수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는 9월 11일에서 15일 사이에 대학들이 3일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특히 원서 접수 마감 시간도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9월 11일에서 9월 11일 9시에 시작해서 9월 15일 저녁 6시에 원서 접수를 마감합니다. 영남대, 계명대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한양대라면 9월 11일부터 원서 접수를 하지 않고 9월 12일 10시부터 9월 15일 6시까지. 건국대라면요. 9월 11일 10시에 시작해서 하루빨리 9월 14일 목요일 5시에 원서 접수를 마감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들이 9월 15일 저녁 6시에 원서 접수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6개 대학의 원서 접수 기간이나 원서 접수 마감 시한을 반드시 꼭 확인을 잘 하셔야 하는 겁니다. 접수 방법은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또는 이제 원서 접수 사이트가 뭐 UA 어플라이나 진학 어플라이에서 접근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시게 되면 결국은 이제 통합 원서 접수 사이트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 대상자인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특별 전형 같은 경우, 뭐 기회균형이라든가,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제출 서류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제출을 언제까지 해야 하고 제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각 모집 요강을 다 보시면서 꼼꼼하게 제출 챙기셔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서 접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업로드 하시려면 증명사진을 뭐 JPG 파일이라는 GIF 파일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입 전형 자료라고 하면 합격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의 원서는 접수하지만 이 합격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어떻게 제출을 해야 할지 조금 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1회차까지라면 온라인으로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원래 2회차 시험을 치고 수시 모집에서 지원하게 된다 하면 2회차 자료는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직접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거나 또는 우편을 통해서 지원대학에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전 회차, 이제 1회차까지는 원서 접수를 하실 때 온라인 제공에 동의를 하느냐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이스 검정고시 홈페이지에서 대입 전형 자료 제출을 여러분들 스스로 좀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대입 전형 자료, 그러니까 합격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가, 이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나이스 검정고시 홈페이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검정고시 원서 접수할 때 이미 한번 이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나이스 검정고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에서도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kged.go.kr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시면 해당 시도교육청, 우리 대구에서 시험을 치셨으면 대구를 선택하시고 대입 전형 자료 제출 메뉴를 클릭하시는데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 지도에서 대구를 선택하시게 되죠. 그러면 대입 전형 제출이 나옵니다. 대입 전형 자료 제출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을 하시는데 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발급을 받은 그런 인증서를 이용하시는 거고요. 간편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보통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대입 전형 자료 제출 현황을 조회를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합격 증명서, 여러분들 성적 증명서 이렇게 뜨게 되면 해당 이런 대입 전형 자료를 제출을 신청을 하시고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온라인 제출을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면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에 이 자료를 제공했는지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전형 자료를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검정고시생에게 조금 우리 수시 지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간단하게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우리 지역에 많은데요. 꿈드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누리집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가까운 기관을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문하셔도 좋고 또 전화로 문의하셔도 좋은데요. 꿈드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교육 지원 사업은 보면 검정고시 대비반도 있고 또 대학 입시 지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뭐 대입 상담도 가능한 그런 이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대구시 교육청에 진학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 오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뭐 각 대학의 모집 요강 그리고 지금의 뭐 수시 전형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상담 정보 이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많은 정보들을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시 전형이라든가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또 지역 대학의 그런 입시 설명회 이런 것들을 조금 들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우리 대구시 교육청의 유튜브 채널인데요. 대구 진로 진학 온에어 채널을 조금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학교 밖 청소년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지역 대학의 7개 대학 입시 설명회 그런 그 유튜브 채널들 그 영상들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해서 돌려보시면서 각 대학별 특징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대입 정보 포털 보면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미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학 어디가를 활용하시면 전국의 많은 대학에 또 학과별 특징이라든가 또 그리고 또 그 대학들에서 올려놓은 그 입시 결과도 다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내가 검정고시 성적을 조금 환산해서 등급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 어느 정도까지 입시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대입 지원에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꼭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검정고시를 이렇게 뭐 성적이 있으시면서 대학에 지원하고자 할 때 입시 상담이 꼭 필요하다 이런 학생들은 저희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 꿈나비라는 저희 입시 상담 네이버 밴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검정고시 학생들도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이제 궁금한 사항들을 많은 전문가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교육청에 상설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입 지원관 상담인데요. 지금 8월 신청은 전부 마감이 되었지만 9월 수시 원서 접수 전까지는 가능한 날짜가 8월 24일 10시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그 대구 진학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이 오픈이 될 때 그 상담 개설일 중에 희망하시는 날짜와 시간 선택을 하셔서 직접 방문하셔서 개별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본관 1층 대입 상담실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기회가 되신다면 꼭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대입 정보와 관련되는 다양한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 검정고시 성적이라든가 뭐 그리고 수능 성적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이라든가 진로가 모두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전부 개별적으로 해소를 해 보셔야 하는데 각 대학별로 지금 굉장히 많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입시 설명회에도 조금 참석을 해 보시고 각 대학별 상담도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라든가 또 대면 상담도 모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셔서 검정고시 학생들도 꼭 좋은 성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화이팅 하시고요. 올해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